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원개발, 이제는 자원개발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원개발을 한다 그러면요, 역적에 해당됐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당연하고요, 민간에서도 이 자원개발하는 걸 꺼렸습니다. 급기야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9년에 해외 석유개발 민간 투자액이 0원이 됐습니다. 0원. 참 기가 막히죠. 이거는 붕괴가 아니라 그냥 파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디스트로이드에서 그냥 파괴가 맞는 것 같아요. 해외 석유 개발 민간 투자액이 0원이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수출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머리에 조금 생각이 든 사람이라면 이게 에너지에 대한 자원개발, 광물에 대한 자원개발, 그리고 곡물에 대한 자원개발 했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자원개발을 하면서 진짜 성견지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선각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은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이게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 이게 보복까지 나옵니다. 보복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뭐 하면서 보복까지 했잖아요.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이게 뭐 보복까지 겹쳤는데 해외 자원개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08년 그래도 말입니다.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거 1억 7,400만 달러입니다. 건수도 28건이나 되고요. 2011년까지 오면 이게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32건에 4억 6,300만 달러까지 늘어나고요. 박근혜 정부 와서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와서 자원개발 안 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원개발이.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추진하던 걸 계속 추진했으니까요. 그래서 2015년에는요. 28건에 7억 2,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가 없어요. 자료도 말입니다. 이게 해외 자원개발 2차 혁신 TF에서 만든 자료인데 2016, 17, 18, 19, 20, 21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 모으지도 않았어요. 모으지도.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자원개발에 지어자만 꺼내도 역적이 돼버리니까 이게 개발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뭐 0이 되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 제발 국가 대사는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한쪽을 무너뜨리고 한다는 건 여러분 최악입니다. 최악. 그만큼 진짜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석유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워낙 크니까 석유가 많이 나니까 뭐 굳이 정부가 육성하지 않더라도 엑슨모빌이나 이런 데가 계속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국은 BP화학 실제로 정부가 육성합니다. 프랑스는 토탈 많이 들어보셨죠 전부 다. 예,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의 중국은요 CNPC라든가 시노팩이라든가 예, CNOOC라든가 중국은 굉장히 많은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기본 천연자원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예, 자원을 독식하고 있죠. 리튬인가요? 리튬은 위안으로 결제할 정도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ONGC가 지금 일하는 데가 있고요. 일본도 예, 인펙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없어요. 이게 진짜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진짜 답답할 노릇이에요. 왜 우리는 예, 이렇게 큰 시각을 못 가지고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서로 죽이는 짓을 하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민간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자원개발에 나서야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절대로 부러뜨리지 못할 그런 자원개발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공기업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하는 것, 이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지원이다. 그렇게 하면 그 지원이 끊기면요 또 부러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말입니다. 자원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자원거래소. 그렇게 만들어서 민간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말입니다. 개발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예, 뭐 석유나 가스나 석탄은 뭐 이미 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원개발 거래소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 이 자원개발 거래소가 잘 돌아가게 만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민간이 개발을 하기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는 자원개발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을 받아서 전 세계에 나가서 말입니다. 예, 자원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원이든 광물자원이든 아니면 농장 같은 곡물자원이든 말입니다. 저는 이런 큰 틀에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 어떤 자원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요 정부 중심, 관 중심이 아니라 예, 민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모양새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멸사봉공이라고 했나요? 사리사욕에 취하지 말고 국가에 봉헌하라. 그뜻 말입니다. 예, 저는 그뜻 정영진 부회장이 올린 글 속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저 공감합니다. 멸사봉공이라는 것 어쩌면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나라에 대한 충성, 예,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근간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복고도 유행하잖아요. 예, 복고도. 패션에서 복고 유행하면 진짜 많은 예, 반향을 일으키거든요. 저는 이런 국가의 충성이나 내로남불이 워낙 심했으니까 이거 없애고 뭔가 예, 국가를 위한 활동 여기에 좀 많은 시간이 할애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